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을 우선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남편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과는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동갑이지만 제가 먼저 입사했고 남편이 몇 년 뒤에 입사했죠. 처음에 업무와 회사에 적응하기 힘든 시기라 입사 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배들에게 더욱 싹싹하게 인사하고 실수하고 혼이 나도 풀 죽지 않고 더 싹싹하게 잘하겠다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며 말해서 선배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동갑이지만 선배인 제게도 무척 잘했죠. 먼저 웃으며 이야기하며 지적을 해도 오히려 더 싹싹하게 이야기하니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요. 남편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해 있었죠. 요즘 야근하느라 힘들지? 나만 힘든가? 자기도 오늘 야근했잖아. 나는 오늘 하루 한 거고 자기는 이번 주 계속 야근했잖아. 사실 나 오늘 자기랑 같이 퇴근하려고 일부러 야근한 거다? 뭐? 못하라 그랬어. 집에 가서 좀 쉬지. 자기 얼굴도 보기 힘든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밤도 늦었는데 데려다 줘야지. 연애를 할 때에도 남편은 정말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표정을 찌푸려도 바로 알아채고 챙겨주었죠.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늘 베풀며 지냈던지라 베푸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을 만나 챙김을 받으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챙겨주는 것이 익숙한 저도 남편을 아낌없이 챙겨주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아낌없이 챙겨주는 연애를 했죠.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예쁘게 연애하는 커플로 꼽혔어요. 그러니 남편과의 결혼은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직하더니 더 바빠진 것 같아. 그러게. 아직은 나도 새로운 회사에 적응 중이니까 좋은 기회 준 것만으로도 힘이 나. 자기 알잖아. 나 회사로 이직하고 싶었던 거. 알지. 그래도 저녁은 먹으면서 일하세요. 미리 차려놨으니까 어서 먹자. 고마워. 자기도 퇴근하고 와서 힘들었을 텐데. 내가 요즘 바빠서 아무것도 못 도와줘서 미안해. 주말에는 내가 집안일 싹 다 할게. 그게 뭐가 중요해. 덜 바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도 미안해서 그러지.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서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해 줬어요. 집 정리도 제가 오기 전에 모두 끝내놓았죠. 그게 미안하면서도 참 고마웠어요.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갔을 때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집안에 온기가 돈다는 것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저도 여유가 있을 때면 저녁을 준비해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서로가 서로를 챙기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제 스스로도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어긋났어요. 너는 좋겠다. 네? 뭐가 좋아요? 남편도 번듯한 직장에서 매달 월급 따박따박 벌어오지. 나도 사업하고 있으니 시댁 부담도 없잖니. 아, 그렇죠. 네가 걱정이 없어서 잘 모르지? 시댁이든 친정이든 경제활동 하지 않으면 매달 용돈이며 생활비며 보내줘야 하는 게 얼마나 부담인데. 젊은 애들 요즘 다 맞벌이 한다지만 부모까지 책임지다 보면 허리가 휜다 휘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만 가면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조금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면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다짜고짜 좋겠다며 이야기하고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인지, 오히려 어떤 이유 없이 남편이 회사를 안 나가는 게 때문이지 않나요? 회사 가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걸 칭찬 삼아 하는 것에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매번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엮어서 이야기하길래 사업하시는 것을 내세우고 싶으신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사업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조금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기 힘들었죠. 그래, 나야 사업을 하니 걱정이 없다지만. 그래, 사부인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네,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여행 가셨어요. 그래, 여행 좋지. 나이 들수록 집에 있지 말고 움직여야 건강에도 좋은 거다. 여행 다녀와서 다시 알바하러 가시려면 피곤하실 텐데. 아, 이번에 여행을 좀 길게 가셔서 하시던 일은 그만두고 가셨어요? 아니, 얼마나 길게 가면 알바를 그만두고 간다니? 퇴직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서 친구들과 시간 오래 보내고 싶다고 한 달 살이 하러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걸 자랑하다 말고 친정엄마의 안부를 물으셨죠. 시어머니는 결혼 후 종종 친정엄마의 안부를 물었어요. 이전에는 친정엄마가 소일거리 삼아 일하고 계셨던 때라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별 이야기 없으시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식구들과 여행을 갔다는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 오랜 기간 여행을 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니 관심을 갖는 줄 알았죠. 그래? 아유, 길게 놀다 보면 일상생활하기 힘드실 텐데. 나이 들수록 일을 꾸준히 하셔야 활력이 있는 건데. 아마 여행 다녀와서 다시 일 구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는 것이 지겨우셔서 소일거리 삼아 항상 일하시거든요. 그래, 그래야지. 나야 사업을 하니 일 구할 걱정은 없다만 나이 들면 일자리 구한 것도 일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은 꼭 일해야 한다는 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사업도 하시고 오래 일하셨으니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핏 듣기에 시어머니의 말은 틀린 말도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일을 갖고 있는 것만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었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생활에 활기를 잃은 어르신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생각으로 시어머니는 일을 중요시하고 있구나라고 여겼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니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업을 하는 자신의 상황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여겼어요. 자고로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일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야 내 회사가 있으니 얼마든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지 않겠니? 네, 그럼요. 일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래,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더 젊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나이 먹고 일자리 구하기 좀 어렵니? 맞아요. 그러니 사부인 여행에서 돌아오시거든 내 회사로 출근하시라고 해라. 내가 알바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게. 시어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죠. 친정엄마의 안부를 묻다가 갑작스럽게 알바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나름의 호의로 일자리를 제안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제안하신 자리라고는 하지만 사돈 회사에서 일하는 건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사돈이니 가깝지만 또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사돈을 자신의 회사로 알바로 두는 것도 사돈의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것도 양쪽 다 불편한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애써 거절하려고 했죠. 네? 아니에요, 어머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한 생각 말고 사부인께 오시라 그래. 다른 데 가서 고생하며 일하는 거 내가 마음 쓰여서 그러니 다른 것보다 내 회사가 낫지 않겠어? 그래, 훨씬 좋지. 장모님한테도 좋은 일이지. 어차피 장모님 알바 자리 구하실 거잖아. 아니, 그래도 저희 어머니 여행 다녀오시거든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만 하는 듯 했어요. 물론 일자리가 급한 사람에게는 아는 사람 회사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친정엄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정말 집에만 있기 지루해 하셔서 그저 소일 삼아 이 일 저 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날이 좋고 친구들과 훌쩍 여행이 가고 싶어지는 때면 지금처럼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셨죠. 그러다가 여행 다녀오고 여행의 피로도 풀리고 일상이 또 무료해지기 전에 소위 삼아 알바를 하셨죠. 저는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 회사에 굳이 알바를 하러 갈 만큼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오래 일하는 타입도 아니니 시어머니가 알바 자리를 내어줄 만큼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에 애둘러 거절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행 다녀오시면 묻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알바로 쓰기로 확정이 된 것 마냥 이야기했어요. 사부인 여행에서 돌아오셨다며? 네, 어머님. 그럼 내일이라도 알바로 오시라고 해라. 괜히 집에 있으면 나태해지면서 생활 습관만 무너진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조금 천천히 일을 구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장모님 집에 있으려니까 지겨우시다잖아. 엄마 회사에 가서 조금씩 알바하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야. 저희 어머니께 물어볼게요. 남편이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은 의도로 제안하신 자리라 거절하는 것도 어려운데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으니 제가 나서서 거절하기 더욱 힘들었죠. 저는 친정엄마에게 물어본다는 핑계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죠. 어머님이 알바자리 제안하신 거 말이야.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우리 엄마야. 장모님 알바도 신경 써주시고 말이야. 그래, 신경 써주신 것은 고맙지.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사돈지간인데 불편하지 않겠어? 가족끼리 뭐가 불편해? 장모님이 불편하시대?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알바하시라고 해. 다른 곳에 가서 고생하시면서 알바하는 것보다 엄마 회사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아니, 엄마한테는 아직 얘기도 안 했어. 사돈네 회사에서 알바하는 게 편한 일은 아니잖아. 어머님도 불편할 거고. 우리 엄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 자기도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래도 사돈끼리 한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지.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돈이니 어려운 사이이고 그러니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저 친정엄마를 배려해주는 것만 우선시 여겼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 저도 친정엄마에게 알바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거절하면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도 고집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어머니가 알바 자리를 말하자마자 친정엄마는 불편하다며 거절했죠. 저는 그걸 시댁에 전했고요. 그걸로 알바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나 봐요. 장모님, 알바 자리 어차피 구하실 건데 저희 어머니 회사에서 편하게 알바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이 괜히 다른 곳에 힘든 곳에 가서 일하실까 봐 마음 쓰여 하세요. 신경 써주신 건 고맙지만 사돈 회사에서 알바하기가 좀 그렇네. 아무래도 어려운 사이이지 않은가. 장모님, 저희 어머니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모님이 좀 더 힘들지 않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셔서 그래요. 저도 장모님이 고생하시는 건 원치 않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거 참, 생각은 해보겠네. 남편은 친정엄마를 찾아가 다시 알바 자리를 제안했죠. 거듭되는 제안에 친정엄마도 난감해하는 눈치였어요. 괜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알바 자리를 제안하셨을 때 확실히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친정엄마를 난감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한참 생각한 끝에 시댁에 찾아갔어요. 이번에 확실히 거절하리라 마음먹고 갔죠. 어머님, 저희 어머니 알바 자리 제안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래, 뭘 그런 걸로 따로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 하긴 나이 들어서 알바 자리 하나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러니 사부인도 다음 주부터 알바로 오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 네? 저희 엄마가 알바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전화가 왔더구나. 내심 고민하다가 연락하신 것 같은데 그리 부담 가지실 거 없다고 전해라.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정엄마가 다음 주부터 알바를 하겠다는 말이었죠. 괜히 친정엄마가 저 때문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죠. 그리고 괜히 이번 일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도 됐어요. 아무래도 사돈끼리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생길 거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 걱정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안 그래도 요즘 갑자기 일이 늘어나서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어. 사부인께서 알바해 주시면 나도 고마운 일이지 뭐. 사업하다 보면 가족처럼 일을 믿고 맡길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사부인께서 도와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런데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죠.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알바를 시키려고 하는 듯해 보였는데 가족처럼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시어머니의 의도를 불편하게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사업하시는 것을 항상 내세우셔서 시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사업하는 동안 때로는 혼자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홀로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회사에서 친정엄마가 알바하며 생각 외로 잘 지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마저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친정도 시댁도 잘 챙기지 못했죠. 사실 신혼집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만큼 야근과 출장이 잦아서 아무것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은 항상 엉망이었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죠. 왔어? 집이 이게 뭐야? 저녁은?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야근하고 바로 온다고 했잖아. 나는 먹고 오는 줄 알고 당연히 나도 먹고 왔지. 야근하고 오면 집안일이 쌓여 있었어요. 거실은 언제 벗어놓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양말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죠. 빨래통에는 빨래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집이 그러건 말건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야근하고 온 상태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하고 청소기를 미는 동안에도 남편은 소파에 누운 그 자세 그대로였어요. 청소를 다 하고 난 뒤 냉장고를 열어 뭐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먹을 것도 딱히 없었죠. 컵라면을 하나 꺼내
그걸로 늦은 끼니를 대신하는데 밤에 무슨 라면이야.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난 남편이 저를 보며 이야기했죠. 저는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죠. 라면을 먹느라 얼굴을 숙인 탓에 남편은 보지 못한 듯 했어요. 저는 라면을 삼키는 것인지 눈물을 삼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쉽게 넘어가자는 그것을 삼켰어요. 남편은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주방에 홀로 남겨졌죠. 변해도 너무 변한 것 같았어요. 결혼 초반에만 해도 남편은 제가 야근하고 올 때까지 저를 기다렸죠. 제가 아무리 늦게 와도 남편은 저와 함께 저녁을 먹겠다며 기다렸어요.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그건 따뜻하게 먹이겠다며 몇 번을 데우며 기다렸죠. 그래서 집에만 남편이 주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제가 바빠서 집에 늦게 오는 날도 많았지만 남편은 깨어있고 집에 있지만 이전에 저를 기다리는 모습과는 달랐죠. 저녁 식사도 없었고 집은 엉망이었죠. 처음에는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직 신혼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혼한 지 조금 됐으니 점점 서로에서 편해지는 면이 늘어나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근하고 와서 혼자 집 청소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제가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서 밀어놨을 테지만 설거지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빨래는 넘칠 듯 쌓여 있었죠. 집안 정리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지러진 집안만큼이나 제 마음도 어지럽혀졌죠. 그렇게 서서히 어긋났어요.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후로는 모든 것이 비뚤어져 보였죠.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괜한 다툼거리가 되었어요. 집이 이게 뭐야? 집이 뭐? 아니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정리 좀 해주면 안 돼? 나는 뭐 놀다 왔어? 나도 일하다가 왔어. 나도 일하고 왔어. 일하고 와서 내가 치워놓은 그대로잖아. 적어도 당신이 먹은 건 정리해야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네가 야근하느라 집에 안 오는 동안 내가 다 청소하고 정리하잖아. 설거지는? 내가 어제도 그냥 보고 말았는데 며칠 전 내어놓은 그대로잖아. 겨우 그거 조금 안 한 거로 잔소리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하면 전부 싸움으로 번졌어요. 더 이상 일찍 퇴근해도 일찍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죠. 결혼하면 현실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사소한 걸로 싸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인지 헛헛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저녁을 먹고 싶어서 퇴근 후 친정집에 갔죠. 엄마도 마침 시어머니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늦었네? 일이 많아서. 배고프지? 어서 저녁 차려줄게. 아니야,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 그래. 엄마도 오늘 피곤하다.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엄마는 왜 피곤해? 그러고 보니 요즘 계속 늦게까지 이러는 것 같다? 엄마 원래 일 많이 안 하잖아. 그게, 아유, 네 시어머니 회사 말이다. 처음에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겸사겸사 도와주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아끼니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그렇지 뭐.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 같네? 아니야. 어딘들 안 그러겠어. 어차피 처음부터 몇 달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어. 그때까지만 하면 되지 뭐. 친정엄마는 내색하지 않지만 힘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엄마는 정말 집에만 있는 것이 지겨워 소일거리 삼아서 간단한 일만 하는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제가 처음에
시어머니의 제안에 제대로 거절하지 못해 엄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며 어차피 몇 달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다며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죠. 남편과의 관계도 별로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고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댁을 가서 그런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이모님들도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러고 있지 말고 커피나 내와라. 과일도 좀 깎고 오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시이모님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가자마자 커피를 타고 과일을 깎았죠. 과일을 준비하며 주방에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이번 달도 내 덕에 입에 풀칠하겠지?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그 돈을 벌겠어. 그럼 나이 들고 능력 없으면 받아주는 것도 없어. 맞아. 요즘 그 알바라도 하나 구해보겠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나도 그거 아니까 괜히 다른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알바 자리 하나 내준 거야. 사돈덕 본 거지 뭐. 그래, 이런 덕 보는 게 어디 흔한 일이겠어? 저는 시댁에 오자마자 주방으로 왔던지라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와 과일을 내어 거실로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죠. 예, 너는 시어머니한테 항시 잘해야 한다. 그래, 이런 시어머니 어디 흔하니? 여자는 결혼하면 끝인데 친정까지 이렇게 보살펴주는 시어머니 흔치 않은 거야. 네? 그게 무슨... 아유, 됐어. 내가 뭘 바라고 그러나. 사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다른 데서 알바하며 고생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안 편해서 그렇지. 이렇게 사돈까지 신경 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좋은 시댁 둬서 너는 좋겠다. 시댁에 잘해야 해. 시이모들과 시모는 너나 할 것 없이 시댁에 잘해야 한다며 생색을 내고 있었어요. 친정까지 보살펴주는 시댁이니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보살펴줬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죠. 결혼할 때도 시댁 도움 없이 시작했고 여태 시댁에 도움을 청할 만한 일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알바 생각이 났죠. 설마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것 때문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래서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잘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시이모의 말에 기분이 확 상하고 말았죠. 그래, 노년에 돈이 없으면 고생하는 거야. 알바라도 하니 먹고 사는 거지. 맞아.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돈으로 친정이 먹고 사니 감사히 여겨야지. 아유, 뭘 그러라고 알바비 챙겨준 건데. 시이모님들과 시모는 저희 엄마가 알바를 해서 번 돈을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냈어요. 마치 그 돈이 없었으면, 시어머니가 알바를 시켜주지 않았으면 친정이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처럼 말했죠. 그걸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이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알바 자리를 구걸한 것도 아니고 일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괜히 시어머니와 시이모들이 친정엄마와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상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속상함을 털어놨어요.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회사에서 알바하게 된 상황을 지켜봤으니 제 말에 귀 기울여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어머님, 오늘 이모님들과 이야기할 때 나 기분이 좋지 않았어. 친정엄마가 알바를 시켜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마치 인심 써서 알바 시켜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게 왜?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 엄마가 장모님 생각해서 고생 덜 하시라고 알바 자리 챙겨주신 건 맞잖아. 그래,
어머님이 신경을 써서 먼저 제안해 주셨지. 그 마음은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그게 친정을 보살펴 주는 거라니. 시어머니가 친정에 돈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하라는 것 좀 그렇다는 거지. 엄마는 엄연히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잖아. 그냥 주신 돈도 아니잖아. 그래. 그런데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장모님이 어디서 그 돈을 버셨겠어? 남편의 말에 한 번 더 마음이 상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이모들까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덕에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혔죠. 애초에 엄마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었고 지금도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참고 계시는데 누가 누굴 도와준다는 건지 참으로 기가 막혔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원해서 시어머니 회사에서 일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엄마 아니었으면 장모님 괜히 고생하는 곳에 가서 일할 게 뻔하잖아. 엄마 덕 본 것도 맞고 이모들 말도 맞지. 뭐? 엄마 집에 있기 심심하시니까 소일거리 삼아 일하는 것뿐이야. 애초에 힘든 일도 하지 않으시는 편인데 지금 사돈 회사라고 참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속상한데 그렇게까지 말아야겠어? 너는 뭐가 그렇게 꼬였어? 장모님이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일하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벌어두는 게 낫지 않아? 노후도 생각하셔야지. 장모님 그렇게 편하게 일하시고 매번 여행 가시는 거 나도 걱정이고 엄마도 걱정해. 이참에 엄마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노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 뭐? 엄마 노후를 어머님이 왜 걱정해? 엄마 노후 걱정할 만큼 여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그냥 장모님 신경 써서 그러신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야 친정엄마 노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나서서 친정엄마의 노후를 걱정하며 일부러 알바를 제안하신 거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노후를 걱정하며 지낼 만큼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는 생각으로 소일거리 삼아서 정말 건강에 무리 가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댁에서는 친정엄마를 걱정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부쩍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면 꼭 이모님이 있거나 시어머니 친구분이 있었죠. 그리고 매번 비슷한 말이 나왔죠. 이 집 며느리는 참 야무지네. 그래야지. 보통 시어머니인가? 친정 밥줄이 달려있는데 차려야지. 아유, 내가 뭐 며느리 친정 밥줄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냥 알바짜리 하나 내준 것 같고. 어머, 그랬어? 사부인을 알바로 쓰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 차려야지. 친정 생각해서 시댁에 귀신이 돼야지. 무슨 귀신까지야. 내가 뭐 사부인을 길거리에 내앉기라도 했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날이 갈수록 친정엄마를 놓고 하는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듣다 듣다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과일을 깎다 말고 거실로 향했죠. 어른들 대화하는 데 끼어들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께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친정엄마를 더욱 욕보이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래, 뭐, 할 말이라도 있니? 손님들 계시니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시어머니도 생각하고 행동을 가려서 하거나 제게 따로 대화하자고 연락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시어머니께 더 긴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제 배려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제가 그냥 집으로 간 것으로 시댁은 발칵 뒤집혔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손도 대지 않은 집안일을 혼자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던 남편이 신혼집으로 화가 난 채 돌아왔어요. 벌써 왔어? 늦게까지 놀 거라고 했잖아.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다니?
네가 엄마 친구들 앞에서 대들었다며? 그걸로 엄마가 단단히 화가 났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내가 대들긴 뭘 대들어.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고 나온 거야.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친구들도 다 했는데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어머님이 친정엄마 밥줄을 쥐고 있고 친정엄마를 길거리에 내앉게라도 하겠냐는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 그럼 그렇게 말하고 집 뛰쳐나온 게 잘한 거야?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친정엄마 흉보는 것을 참았는데 전 잘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요? 답 없는 상황에 더욱 지쳐갔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에 손을 놔서 맞벌이 하면서도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친정엄마 흉을 보면서 그 자리에 꼬박꼬박 저를 불렀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지쳐갔어요. 그러다가 명절을 앞두고 친정엄마가 알바하고 집에 가는 길에 발목을 접질리면서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다가 손목까지 다친지라 엄마 혼자서는 명절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저도 시댁과 남편에게 지친지라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했죠. 남편에게 말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호출 전화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시댁으로 갔죠. 명절 전날에 와서 음식 준비하도록 해라. 어머님, 이번에는 친정 먼저 다녀올게요. 저희 엄마가 다치셔서 혼자서 명절 지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매번 시댁 먼저 왔으니 이번에는 친정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얘 봐라. 명절에는 시댁으로 오는 거지. 결혼한 여자가 어딜 친정으로 먼저 가? 어머님, 그건 저와 남편이 정하는 일입니다. 남편과 상의하겠습니다. 너 정말 불쌍한 네 엄마 취직시켜줬는데 감히 니네 집에 먼저 가?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듯 소리쳤어요. 그동안 이모님들이나 시어머니 지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친정엄마를 없이 여기긴 했지만 제게 대놓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저희 친정엄마를 시어머니가 걷어먹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리한 말을 제가 듣는데도 했겠죠. 처음 알바 제안할 때는 마치 신경 써주는 척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있어서 시어머니께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잘 됐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께 대놓고 말했죠. 저희 엄마가 왜 불쌍하죠? 저번부터 계속 저희 엄마와 친정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듣기 불편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거두는 것 아니라는 거야. 능력도 뭣도 없는 사람 걷어서 알바 자리도 내줬더니 듣기 불편해? 능력이 없긴 왜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 돈 걱정 없을 만큼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그냥 집에 있기 지루하시고 정말 소일거리만 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돈이 없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상황을 모르니 잘 모르고 알바를 제안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죠. 돈 걱정 없는 상황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정말 돈이 없는 집이라고 해도 사돈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소신껏 말했죠.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도 적당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꼭 없는 집에서 더 자존심을 부리지. 먹여 살려주는 걸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나 아니었으면 너희 친정 제대로 먹기는 하겠어? 알바라도 해서 월급이라도 조금 받으니 끼니 걱정이라도 없는 거지. 어머님, 저희 엄마 어머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없지 않아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재산이 많으셔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참나, 재산이라고 있지도 않겠구만.
무슨 재산이 있다는 거야? 거짓말도 상황을 파가며 해야지. 그래, 장모님이 무슨 재산이야. 당신 괜히 억지 부리지 마라. 엄마가 신경 써서 장모님 알바도 시켜주고 그 돈으로 장모님 생활하시는 건 맞지? 다 엄마 덕이야. 그러니 잘해야지.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저는 엄마가 재산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죠.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잘하라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렸죠.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잘하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시어머니 회사에 알바를 시작하는 그때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일이 바빠지면서 생각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집안일에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놓고 시이모들이나 지인들 앞에서 시댁에 잘하라는 말이 나오도록 이야기했죠. 결국 친정엄마가 능력도 재산도 없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미끼로 저를 부려먹고 제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친정엄마를 길거리에 나앉고 싶냐는 말로 알바 자리를 위협하려고 한 거였던 것이죠. 그런 생각까지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믿고 결혼한 남편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무엇 때문에 시댁과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밤늦은 시간 친정으로 갔어요. 저를 본 엄마는 놀란 듯 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 집으로 온 제가 왜 그러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죠.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화를 감추지 못했죠.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회사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 부족해서 일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더니 너한테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나 진짜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어. 사람이 돈이 조금 없어도 되고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도 되지만 인성이 안 되는 건 상종도 할 필요 없다. 시댁이든 신혼집이든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어. 알겠어. 나도 갈 생각 없었어. 엄마는 어떻게 하게?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돈으로 깔아뭉개줘야 하는 거야. 친정엄마는 다음날 어디론가 전화를 몇 번 하더니 벤츠를 몰고 나갔어요. 엄마는 평소에 운전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그 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 회사로 갔죠. 친정엄마 옆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회사 건물은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나와 있었어요. 위치도 좋지 않고 건물도 노후가 심각한 상태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죠. 덕분에 시어머니는 월세가 싸다면서 좋아했어요. 건물 보러 왔습니다. 예, 보세요. 사모님, 이 건물이 노후가 심하긴 하지만 어차피 다시 지으신다고 하셨으니 내부 사정은 감안하고 보실 테지만 뭐 다시 지어요? 여길 누가... 사, 사부인! 시어머니는 건물을 보러 왔다고 해도 어차피 이렇게 낡고 위치도 별로인 곳을 살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건성으로 대했어요. 부동산에서 왔다고 해도 쳐다도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자 고개를 돌려봤죠. 그곳에는 친정엄마가 있었어요. 평소 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늘 수수하게 다니던 차림이 아니라 누가 봐도 사모님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한껏 꾸민 모습이었어요. 아니, 사부인이 건물을 보시다니요? 예, 건물 하나 올릴까 싶었는데 주변이 붐비지도 않고 노후화된 건물을 찾다 보니 여기가 딱인 것 같아서요. 아니, 사부인이 무슨 건물입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모님이 관리하는 건물이 몇 채인데요. 내일이라도 나가신다고 하면 바로 보증금 빼드릴 겁니다. 아니, 제가 나가긴 왜 나가요? 저번에도 월세 갱신하면서 나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계약 끝나면 정말 나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건물주님이 월세도 많이 깎아주셨는데 이번에 꼭 나가신다고 해서 난감했어요. 그거야, 월세 좀 아껴보려고. 아니, 나는 못 나가요. 이미 갱신도 여러 번 하셨고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도 지난 데다가 계약 기간도 2달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나가셔야죠.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 임대가 잘 되지 않으니 나갈 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그동안 월세를 깎아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나가야 한다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거짓말로 치부했던 엄마의 재력을 부동산 중개인이 보장하듯 이야기해주니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를 내쫓는 건물주가 친정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 잘 됐네요. 저도 시간 끌고 싶지 않으니 계약 기간까지만 지내시는 걸로 하죠. 계약 기간 2달 정도는 제가 이해해 드리죠. 사부인, 그게 여기는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곳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보내시면 안 되죠. 안 될 이유가 뭐죠? 그게 부디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그러게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엄마의 말에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된 시모는 사색이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며 행동했던 것과 깔보았던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곳만큼 저렴하게 있을 수 있는 곳도 없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시모의 다리에는 힘이 빠졌어요. 사부인,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내쫓는 것만큼은, 제발 그것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보내드릴 테니 잔금일은 이 세입자 나가는 날로 합시다. 그럼요, 사모님. 엄마는 무릎 꿇고 비는 시모를 보고도 지나쳐 나왔죠. 나오면서 시모에게 들릴 목소리로 건물을 계약하자고 말했죠. 냉철하게 구는 엄마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더욱 좌절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 건물을 계약하기로 한 뒤 제게는 많은 전화가 왔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말이었죠. 친정엄마가 정말 재력가인지 몰랐다는 말과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는 말이었죠. 남편은 그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집안일도 모두 했다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평생 자신이 저를 모시듯이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니 납작 엎드리며 빌빌거리는 모습이 참으로 간사하다고 할까요? 지금 당장이야 상황이 궁지에 몰렸으니 저와 친정엄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뿐이지 어디에도 진심은 없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와 친정엄마를 몰아세우고 지금은 제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참 슬펐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내가 진심을 다했던 사람이 겨우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에 허망했죠. 이미 끝났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편의 변한 모습에 모든 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가 되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이혼은 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참, 이런 사람이라는 걸 결혼 전에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교묘하게 감추는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평생 함께하는 사람과 하는 것인데 나와 나의 가족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과는 끝이라는 엔딩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길 바랄게요. 길었던 제 이야기 이만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